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가을의 낭만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캐나다에 살다 보면 뭐니 해도 가을의 아름다운 전경을 놓칠 수가 없는데요. 가을 정치 물씬 풍기는 요즘,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마이클 박 중개인을 모시고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관련 상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매스컴을 보다 보니까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BC주의 등기세 관련해서 세법이 좀 갑작스럽게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내용인지? 네. 이미 지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도 아닌 브리티시 콜롬비아 특히 밴쿠버 광역 정확히 얘기하면 광역 밴쿠버입니다. BC 전체가 아니고 한정된 지역이죠. 여기 우리가 광역 토론토처럼 광역 밴쿠버 지역이 있는데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토론토 지역과는 상대도 안 되게 급등한 지역 그 지역에를 이제 적용이 됐는데 등기세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면 랜드 트랜스퍼 텍스. 어떤 부동산 살 때 내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갈 때 주정부에 내게 되는 주정부 관할의 세금이 비영주권자나 비시민권자에 한해서 15%의 그러니까 가격의 15%를 거의 이제 폭탄 세금식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15%나요? 15%. 그러니까 이제 200만 불이면 30만 불, 100만이면 15만 불이죠. 그러니까 원래 등기세가 밴쿠버에는 20만 불까지는 1%고 그 이상에는 뭐 2%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첫 20만 1%, 나머지 부분이 2% 합산을 했는데 그거에 추가로 15%가 세금을 내야 되는 법이 급작스럽게 그것도 사실은 8월 2일 날 시행인데 7월 15일 날 발표가 해서 그로 이제 한 뭐 2주 남짓해서 시행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소급적 적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매매 계약 기준이 아니고 등기를 하는 날.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2주에 됐든 콘도 분양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계약을 했던 관계없이 8월 2일 날 등기가 되는 그러니까 클로징이 되는 거에 대해 적용됐으니까 이 파급 효과가 파장이 굉장히 컸죠. 그렇죠. 굉장히 컸는데 이제 이거를 굳이 뭐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는 손을 댈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그동안 캐나다에 특히 과열이 심했던 토론토보다도 훨씬 과열이 심했던 밴쿠버 시장과 역시 과열이 그동안 폭등세를 보였던 토론토 지역의 집값의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걸 좀 알아봄으로써 좀 공부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 저희가 이제 제가 사실 방송에 나갈 때쯤 때문에 시간이 좀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어떤 새로운 법이 이제 발표가 됐거나 그래서 온타리오에서 광역 토론토에서 그럼 제가 오늘 말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공부하는 셈 치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이 새로운 세법, 특히 이 등기세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BC주에서 이 등기세가 그 매매를 계약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말씀하신 게 좀 클로징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클로징 데이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합법적인 것이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법학 전문 교수가 발표한 게 이거는 법학의 근본적인 원리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아마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그 그러니까 그 20개 그 OECD 나라 중에 이제 맺은 협정이나 이 노스 아메리카 그 나프타라는 협정까지도 위배가 되는 것이다. 또 상당히 그동안에 밴쿠버 쪽에 집값 폭등의 큰 이유가 됐던 이 중국계의 그 포리너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게 물론 중국 사람뿐만 아닙니다. 다른 외국 사람들 많이 이제 돈을 가져와서 집을 샀는데 그게 폭등한 이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됐었는데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100몇십 년 전에 캐나다에서 이 대륙횡단 철도를 건설할 때 그 중국 사람들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인도세를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중국 사람들이 여기서 자리를 잡고 굉장히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음으로써 그거를 얼마 전에 인도세가 잘못된 것이다. 사과를 받고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도세와 지금 이거와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정도까지 반발이 심하게 나왔었습니다. 상당히 파장이 크겠네요. 얼핏 들어봐도.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좀 체감할 수 있게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확 와닿을 수 있게 실제로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8월 2일 시행 전에는 예를 들어 얼마의 가격에 샀던 게 뭐 등기세가 얼마였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숫자적으로 비교가 확 될 수 있게끔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앞서 잠깐 예를 드렸지만 네. 200만 불짜리 집이 밴쿠버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따지면 좋은 동네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닙니다. 평균 가격이 185만 거의 200만 불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네. 웨스트 밴쿠버나 노스 밴쿠버에서 200만 불짜리 집은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집값이 무지하게 올랐죠. 사실은 네. 한 10년 동안에 오를 게 한 1년 사이에 올랐다는 것도 있고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은 그 집을 사놓고 외국 사람들이 집을 사놓고 그 동안에 그 들어와 살지도 않고 한 1년이나 6개월 있다가 몇십만 불을 더 붙여, 뭐 100만 불을 더 붙여서 되팔고 그 수익을 챙겼고 여기 와서 자기가 프린시팔 레지던스라고 산다는 명목으로 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또 더 많은 반감을 산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그 외국에서 온 그 포리너들이 네. 그 자기의 부인과 이제 기러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여기서 캐나다에서 어떤 소득을 창출하거나 일을 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단지 그 자본만 가지고 집만 사놓고 그렇죠. 반면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여기 사회보장 혜택은 다 받고. 혜택이 소득이 없으면 뭐 HS 리베이트부터 네, 뭐 맞아요. 모든 가버먼 뭐 다 받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감이 컸었죠. 그래서 이 법안이 발표돼서 사람들한테 앙케이트들이 밴쿠버 주민의 네. 90% 이상이 굉장히 잘한 짓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소금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럼 결국엔 지금 뭐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등기세를 갑작스럽게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올린 이유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처음에는 트루도 그 가버먼트 자유당 네.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그 집값이 폭등을 해서 캐나다에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녀서 직장을 잡은 우리의 자녀나 젊은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손을 한번 봐야겠다. 근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얼마나 시장이 이 그 비영주권자나 비거주자, 비시민권자들한테 네. 영향을 받는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하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밴쿠버에서는 급작스럽게 네. 그 검토가 나오기도 전에 연방 정부나 온타리오 정부하고 서로 간에 공조를 해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안 하고 갑작스럽게 네. 발표한 겁니다. 그런 이유 중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너무나 급작스럽게 집값이 폭등을 했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 소위 버블이라는 게 너무 커지면 한꺼번에 터질 경우에 감당할 수가 없겠다는 그렇죠. 경제에 나쁜 영향. 또 하나는 내년에 선거가 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아시다시피 정치하는 분들은 선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90% 이상이 찬성할 정도로 좋은 정책으로 사실은 네. 좋은 정책이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비현실적인 정책이지만 그거를 감안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이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좀 비현실적인 그런 법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런 갑작스러운 시행에 결국에는 어떤 부작용으로 작용이 돼서 많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문제점이 그 클로징하기 네. 그 단 한 열흘 전쯤에 사실은 8월 2일 바로 그 전주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3일이 연휴죠. 네, 8월 공휴일이죠. 1일까지 토, 연휴죠. 일, 월 네. 연휴인데 토, 일, 월은 등기하는 그 랜드 레지스트리 오피스 이런 데는 문을 닫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등기하는 게 과거와 달리 소위 이제 전자 등기랑 일렉트로닉 파일링 하는데 네네. 그날은 예외적으로 그 급등하는 폭주하는 신청을 받기 위해서 네. 8월 1일까지 밤 11시까지 신청이 한 거는 인정을 해준 거죠.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요? 그거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네. 집을 제가 이제 밴쿠버 사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고 네. 캐나다에서 한 몇십 년 산 사람인데 산 사람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네. 저는 이미 집을 팔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 걸 계산을 해서 이미 이사갈 집을 사놓고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내 잔금 처리하고 들어오면은 그 네. 일주일 후에 제가 글로 이사 가기로 했는데 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200만 불짜리 집을 파는데 30만 불 세금을 못 내기 때문에 나는 집을 못 사겠다. 그럴 경우에 내가 산 집에 대해서 저도 계약을 위반하는 그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파급 효과가 도미노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그 전주에 네. 사실은 저희가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 가죠.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전주에 부동산 해당 중개인들과 변호사들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물밑 작업을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네. 암만 클로징을 땡겼다 하더라도 네. 그 다운페할 돈이 뭐 외국에서 오기로 돼 있는데 네. 50만 불 오게 되는데 돈이 안 왔는데 어떻게 클로징 맞아요. 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 이제 셀러가 은행 대신 단기간 모기지를 잡아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심지어 그냥 당신 집에서 몇 달 살고 클로징만 하자, 렌트를 하자, 뭐 별의별 그런 이제 그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 뭐 아주 별별 어떤 다른 예. 시나리오들이 참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힘들었겠죠. 거기 관련된 분들은.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과연 광역 밴쿠버에서 이런 법안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광역 토론토에서도 이런 법안이 시행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방송 나갈 때 전에 무슨 이제 네네. 법이 나면 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이렇게 네. 됐는데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만약에 제가 말한 게 무슨 법이 네네. 발표돼서 비슷하게 맞으면 잘 맞춘 게 되겠는데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역 그 토론토에서 그러니까 메트로 토론토 그러니까 네. 온타리오 전체 아니고요. 역시 네, 광역 토론토, 밴쿠버처럼 광역 토론토 거기에서만 해당이 될 것이 과연 밴쿠버처럼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강도도 낮을 것이고 만약에 한다려도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이 그 클로징 데이트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밴쿠버에서 이런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추이를 봐서 네. 좀 시간을 두고 보고 어떤 식으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그 법이 발표되자마자 그 외국 자본이 밴쿠버로 갈 것이 이제 더 이상 안 가고 오히려 토론토로 몰리게 되면서 토론토 집값에 더 부채질을 해서 더 지금 상당히 그 많이 올라가기에 더 폭등세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 더 또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무슨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밴쿠버 같은 그런 같은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 방금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새로운 법안이 등기세가 이제 광역 토론토 지역에서 시행이 된다라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라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네. 그 집을 제가 리스팅 셀러를 네. 그 해서 이제 집을 리스팅 브로커로서 집을 팔았는데 그 중에 두 에이전트, 그러니까 바이어 측 중개인한테 네. 연락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두 사람 다 중국 계통인데 네. 자기 바이어가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토론토에 이런 법안이 발표되면은 15%의 그 등기세를 등기세. 내고 네. 클로징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클로징을 좀 땡기자. 한 달 정도 최대로 땡겨서 네. 그 다운페할 돈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준비가 되니까 땡기자 했는데 이제 그게 땡겨준 분도 있고 안 땡겨준 분도 네. 있겠죠. 그렇게 돼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밴쿠버가 이미 그렇지만 토론토도 분양 콘도라는 거는 2년 전, 3년 전에 맞아요. 벌써 매매가 다 끝났고 클로징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소급돼서 나온다면은 굉장히 파장이 크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콘도를 그 판 빌더들이 입장이 어떻게 될 건지는 참 추이가 이제 주목되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런 그런 조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켓이 좀 식어버리면은 뭐 아무것도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데 그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세금이 그 등기세는 온타리오나 BC처럼 주정부 관할인데 토론토만 유일하게 시에서 등기세를 받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토론토에서 집을 살 때는 등기세를 2배를 내시죠. 다른 네. 지역보다 905 네네. 지역보다. 예. 그렇지만 토론토 시장도 거기서 약간 언급했었는데 무슨 어떤 조치가 행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연방 정부, 주정부 그리고 여기 그 로컬, 그러니까 네. 그 뮤니시팔 가버먼트 세 층의 다른 정부들이 공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좀 뭔가 좀 합리적인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결국은 그런 쪽으로 이제 어떤 법이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뭐 먼저 시행을 하는 BC주의 어떤 실예들을 보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다 보면은 결국 그걸 참고를 하게 되겠네요. 광역 토론토에서도. 그래서 그 연방 정부 얘기가 왜 나냐면 어떤 그 분이 그 기고를 했는데 보니까 15%든 10%든 랜드 트랜스퍼 텍스 주정부에 내고 만약에 그 해에 네. 캐나다에서 비영주권자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캐나다에서 어떤
인컴을 창출해서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은 감해줘라.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일 수도 있죠. 아까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은 그냥 집만 사고 아무것도 캐나다에서 경제적인 활동 안 하고 그냥 집값 올라가는데 편승해서 네. 그냥 이렇게 차액만 챙기고 그게 좀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방법은 뭐 수십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아마 뭐 정책하시는 분들이 현명하게 잘 하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결국엔 저희가 이제 뭐 앞으로 뭐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의주시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15%라는 세금을 거의 이제 그 법학 교수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것도 정부는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려요. 부동산은 항상 주기적인 업앤다운을 하는 시클리컬 사이클을 타는 그 네. 산업인데 이게 갑자기 뭐 한 10년에 올라갈 집값이 2년에 올라갔다면 사실은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비정상이라는 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네. 모든 게 올라갈 때는 끝까지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질 때는 바닥이 없이 떨어질 것 같은 게 사람들의 네. 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네.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게 특히 캐나다에서는 주거용이 제일 목표였고 그렇죠. 네네. 투자용은 그 다음에 잘 되면 좋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집값이 네. 뛰는 바람에 그 어떤 투자 수단보다도 집값에서 네. 재미를 봤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면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좀 잘 보셔서 이런 거를 다 감안하셔서 이제 그 결정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부동산 지금 계속 핫한 그런 부동산에 대한 투자 열기가 좀 식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제일 네. 큰 여건이 될 거는 이제 이자율의 상승인데요. 당분간 이자율이 별로 올라갈 것 같지가 않고요. 네. 단지 이제 그 여기가 그 일단 그 부동산 폭등세는 거의 광역 토론토와 광역 밴쿠버 지역 그리고 몇몇 뭐 해밀턴 몇몇 지역을 빼놓고는 그 지역은 거의 올라간 게 굉장히 인플레 정도밖에 안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캘거리나 사스카체완은 5.1 그 네, 파동 때문에 네. 집값이 떨어졌고 이게 굉장히 로컬라이즈된 그러니까 국지적인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걸 잘 감안하셔야 되겠고 이자율의 변동이 제일 크고요. 네. 그 이외에 어떤 뭐 세계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부동산이라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변화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국가에서 또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하는 걸 천직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어떤 어려움이나 불만이 있기 마련이죠. 천직, 곧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일에 내 인생의 꿈과 행복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일할 때 인생도 또 미래도 즐거워집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즐거움으로 가득 차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